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될 건데요. 자, 이번 첫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1장 같은 경우에서는 은근히 1장에서 낼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1장 같은 경우에서는 목적이라든지 1장 같은 경우에서는 목적이라든지 목적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다 잘 알죠. 외우기만 하세요.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즉 국민보건의 향상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국민보건 향상 그리고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돼서 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관장이라든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실 이유가 없어요. 보실 이유가 없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거죠. 수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심의위원회하고 요 3개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기는 할 건데, 2장 같은 경우에서는 가입자 부분이에요. 가입자가 좀 나오는 편이죠. 2장에 가입자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꽤 됩니다. 우리가 별로 치자면 하나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적용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와 관련된 것들,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격 시기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상실 시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4장부터는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훨씬 좀 더 잘 외워지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십니다. 그 다음에 3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냥 건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단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것들 나올 수가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자면은 이것과 관련한 재정위원회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정위원회 위원과 관련돼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1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은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나왔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적은 뭡니까? 이거는 바로 답을 찾으셔야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되는가? 5년마다 수립되는구나.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3번에 별표 하나 쳐놓으실래요? 국민건강보험계획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종합계획은 총 4가지가 있는, 여기에서 밑에 해설을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험계획의 수립된 종합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나오는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자,
외우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본 목표 추진. 기본 목표를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장성 강화만 외우세요. 보장성 강화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 체계, 즉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것들도 기준을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같이 외우세요. 건강증진사업과 증진 취약계층. 그래서 기본 목표를 추진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며 부가체계, 즉 보험료에 대한 부가체계를 마련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선정하며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을 돌본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만드셔서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기본 목표를 추진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가체계를 마련하며, 그러니까 보험료 부가체계를 마련하며 요양급여 비용을 선정하고 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을 돌본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정보 그리고 제도적 개선과 국제협력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위반 시 벌칙사항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외워두세요. 매년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 매년, 이건 5년마다 재수립하죠. 매년 평가한다라고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절차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한다. 5번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를 회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회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에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25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 25명이라고만 외워두세요. 포함 25명,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입니다. 임기 3년.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요거 잘 나올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할 거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해설을 보시면은 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대부분 건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냐 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설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냥 피부양자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용어가 어렵죠. 피부양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데 대부분 피부양자는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즉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은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닌 자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같이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같이 두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공자도 여기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요.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었거나 적용 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독립유공자들도 전부 다 피부양자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거든요. 자, 그런데 적용 대상이 중요해요. 적용 대상이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 가입자의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부모, 이렇게. 직장 가입자의 부모. 그런데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들, 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들, 딸.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배우자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9번.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기준 부양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배우자는 비동거 시에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 시에도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 시에는 인정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계비속은 아들, 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부양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녀인 직계비속이 기혼이며 비동거 시에도 부양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아들, 딸이 기혼인데 비동거 시에 되느냐? 이건 너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 독립해서 떨어져 있잖아요. 결혼해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해서 나간 사람이 이제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인정되는 거고요. 배우자 직계비속이 비동거 시에도 부양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것도 똑같아요. 비동거를 하면은 주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부양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자격의 인정기준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아니죠. 둘 다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